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아니 당신의 고향이 전라도인가 경상도인가를 물어봐야 할까?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난무하는 진영 논리, 흑백 논리, 친일 종북 좌파 논리. 웃긴 건 이건 정치인들만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 못 믿겠다면 지금 당장 커뮤니티 사이트 어디든 들어가 당신의 정치적 생각을 댓글로 달아봐라. 바로 당신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북 간첩이 되고 친일파 수호 꼴통이 되기도 하고 고향이 전라도 혹은 경상도로 규정될 것이다. 어떤가? 지금 이 상황이 제정신인 것 같은가? 도대체 정치란 무엇이길래 이런 아비규환이 벌어질까?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어리석은 민중들이 하는 정치, 바로 중우정치라고 비꼬았나 보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제점을 세월호 사건을 통해 한번 알아보자. 세월호 사건은 분명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 비극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나자 각종 언론사와 인터넷 매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잠수함 충돌, 고의 침몰, 희생자들의 손가락 골절 등의 루머를 경쟁하듯 다루어 유가족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고 구조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소설을 쓰며 구조에 지장을 주었고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을 당하게 만들었다. 또한 세월호를 통해 정치인들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보다는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분노를 일으켜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확장하는 곳에 힘을 썼다. 그리고 마지막 히트는 바로 우리다. 추모에 관해 덜 슬픈 사람이 많이 슬퍼하는 사람한테 착한 척 감성팔이라 욕하고 많이 슬퍼하는 사람은 덜 슬퍼하는 사람한테 사이코패스라고 욕하는 천태망상을 벌이고 있다. 먼 우주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 여기가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무엇이 여기를 정치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을까? 자, 이 세월호 지옥이 시작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왜 각종 언론과 인터넷 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이냐 썼을까? 언론은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관심이 생존으로 이어지는 언론 바닥에서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한 생명체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언론인의 양심이라는 것도 이 사망 선고 전에나 통하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그들이 쓰레기 정보를 쏟아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당연히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파는 기업은 도태되고 망하는 것이 순리인데 도통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들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식당을 예로 들면 이 원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된다. 식당 주인은 청결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음식점 안에는 쾌쾌한 냄새가 항상 가득하고 제대로 씹지 않은 컵과 식기에는 음식 찌꺼기와 담뱃재가 묻어나온다. 게다가 음식 맛은 MSG 가득한 자극적인 맛이라 먹고 나면 상당히 찝찝하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누군가 구청에 민원 신고를 넣으면 음식점은 사과하는 등 마는 둥이고 벌금 몇십만원 내고 계속 장사를 지속한다. 그런데 이놈의 식당이 망하기는커녕 손님은 더욱 늘어나고 오히려 맛집으로 방송에 소개되어 2호점, 3호점까지 확장을 한다. 그래서 그곳을 자주 찾는 손님들한테 아니 왜 이런 식당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 네? 그런데 그 음식에서는 음식 찌꺼기와 담뱃재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야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네? 사정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어느 타 음식점도 제대로 된 맛과 청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자극적인 MSG를 얼마나 더 잘 넣는지 관심 있을 뿐이다. 바로 이 음식점이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은 바로 우리다. 쓰레기 정보와 논리를 쏟아내도 그것을 의심 한번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명났음에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 언론 매체를 계속 구독한다. 그리고 한술 더 떠 그것을 비판하는 누군가 있음 종북 저판이 수국골통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마녀사냥을 하기 시작한다. 진짜 기가 차지 못해 오히려 재밌을 정도이다. 그럼 정치인 이야기로 가보자.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심판을 외치며 정권교체를 이루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 표를 한번 보면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교통사고인데 연도별로 보면 오히려 사고가 더 늘고 있는 추세다. 이거 보면 느낌이 오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한 것은 우리의 슬픔과 분노를 자극해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강화했을 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이번 정권에 시비냐고 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어쨌든 세월호 추모 때마다 붙는 표현 진실을 밝히자는 무슨 뜻인가? 무슨 진실? 어떤 진실? 진보도 논리도 없는 이 형체 없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일까? 누구를 위한 진실일까? 이제는 세월호로 촉발되어 탄핵되었던 정치 세력이 반대로 심판을 외치며 기지개를 피고 있다. 얘네들이 다시 정권 잡으면 또 뭐가 달라질까? 이상하게 기대가 1도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방금만 해도 내가 보수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채널을 싫어하겠지? 어쨌든 이런 시정잡배 정치꾼들이 죽지 않고 로테이션 도는 것은 왜일까? 이것도 바로 우리 때문이다. 앞서 말한 음식점과 같이 음식에 담뱃재를 털어도 옳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이 정치판에 없다. 그런 사람은 이 판에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래서 MSG만 잔뜩 잘 넣는 놈만 살아남는 거다.
그럼 왜 우리는 식당 주인이 음식에 단백질을 털어놓어도 그 식당을 찾아갈까? 그건 우리가 무려 4300년 동안 왕을 위해 살아오다 갑자기 우리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고민과 선택을 하려니 서투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라 침탈의 원흉인 고종과 명성황후를 미화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인간들이다. 또한 정권을 비판하거나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모두 빨갱이 취급받았고 사회에서 매장되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또한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인문학 교육 하나 없이 누가 더 잘 외우나 승부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제정신일 수 있을까? 내 입으로 단백질가 들어가든 그게 알게 뭐냐라는 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리의 현실은 어리고 나약한 왕이 외척, 환관, 호족, 사대부들의 꼭두가시 노릇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다 왕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사를 멀리하면 나라가 쪼개지고 망하듯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가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멀리하는 순간 하이에나 날파리들이 환호를 지르며 특달같이 달려들 것이다. 그리고 곧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각성하여 교육을 바로잡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플라톤이 고대 그리스의 시민을 보고 아둔한 놈들이 하는 정치라고 비웃으면서 철인이 하는 정치를 내세웠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우리의 문명 수준이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듯이 우리도 그 아둔한 놈들이 아닌 이성과 합리로 무장한 철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